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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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전거 가고 뒤에 버스가 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요 여기서 왜 자전거 휘청하나요? 그랬더니 옆에 갑자기 뭔가 큰 게 와서 놀래갖고 예 중심 못 잡고 휘청휘청. 만약에 여기서 넘어지면서요 저라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면서 뒷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합니다. 휘청휘청할 때 보세요. 지금 지나치죠? 여기에서 지나칩니다. 여기요. 여기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 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커브에서 커브를 또 이쪽은 가기가 좀 그래요. 여기 이런데 또 그 울퉁불퉁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수구도 있고요. 그 배수로 이런데 불편하잖아요. 약간 벗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버스가 오면서 휘청휘청. 여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배수로가 이상하게 있어 갖고요. 휘청휘청. 조금만 더 먼저 쓰러졌으면은 버스 뒷바퀴 밑으로 깔립니다. 아주 진짜 매우 위험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요.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예,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데 차도로 간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야지 왜 차도로가? 이건 자전거가 더 잘못이야. 아니야. 자전거가 앞에 가는 거 보이면 버스가 조심했어야지. 버스가 가해 차량이야. 투표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투표 시작. 역시 기대를 깨트리지 않으시는 우리 한문철TV 시청자 여러분. 역시 제가 던진 떡밥을 얼른 받아무시는군요. 여러분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판단하십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매우 형식적인 판단. 여러분들은 잘못 외우고 계신, 아무 때나 그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네. 자, 자전거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65%. 버스가 더 잘못이라는 게 35%. 이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해보겠습니다. 1자, 편도 2차로. 오토바이가 2차로 아닌 1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던 버스가 오토바이를 박았다. 추돌했다. 뒤에서 오던 버스가 진로 변경하면서 뒤에서 오토바이를 부딪혔다. 누가 더 잘못? 1. 오토바이는 2차로로 갔어야지. 왜 1차로로 가? 오토바이가 더 잘못. 2. 버스가 더 잘못.
투표해 봅니다. 투표 시작.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아까 자전거도 잘못이라고 했던 분들은 지금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1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안 하시죠? 왜 이렇게 아까랑 다르시죠? 아까랑 완전히 다르네요. 호호.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운전하지 마십시오. 1차로에 오토바이 가고 있는데 2차로에 버스 가면서 쳐도 오토바이 더 잘못이라고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운전하지 마세요. 버스가 더 잘못 84%. 오토바이 잘못은 빵에서 10%입니다. 판사에 따라서 뻔히 보이는 오토바이를 왜 못 보고 들이받아요? 오토바이 빵. 어떤 판사는 오토바이는 바깥차로 가라는데 왜 1차로 갔어요? 한 10% 볼게요. 판사에 따라서 빵 내지 10%예요. 지정차로 위반이죠.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 과실을 잡을 때도 있고 잡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자전거 차로가 있으면 자전거 차로로 가라. 오토바이는 1차로, 2차로에서 2차로 가라. 근데 가라는 차로 왜 안 갔느냐?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이 자전거가 연리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간 거, 그것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주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면 조심해야죠. 그리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참 많아요. 이런 데 참 많은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전거 도로가 이게 쭉 뻗어 있습니까? 가다 보면은 주차된 차도 있고 어떤 물건을 막 가로막기도 하고, 저기 한강에 있는 자전거 도로처럼 쭉 뻗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차들이 여기도 뭐가 있죠? 여기도 뭐가 있죠? 그래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는 저런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랑 자전거를 같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있다가 없어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자전거 도로 가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 도로 가는 게 안전하죠. 이쪽으로 가면은 저렇게 버스 같은 게 옆에서 지나가면서 큰 차로 휙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중심 잃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느리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보여지나요? 과실 비율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먼저 해보죠. 예. 이번 사고 버스 대 자전거 과실 비율은 1번 버스 100%, 2번 90대 10, 3번 80대 20, 4번 70대 30, 5번 60대 40.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더 잘못이라고 한 분들은요, 제가 운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4, 5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벌써 다 하셨네요. 버스 100%도 있네요. 15%, 20대 12, 43%, 80대 22, 28%, 70대 32, 8%, 60대 42, 6%. 만일 이것이 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 자전거 저렇게 가는데 버스가 저렇게 사고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버스 100%라고 해야죠. 밤도 아니고요. 밤에는 자전거가 등을 잘 보이게 등을 머리 모자에도 안전모에도 해야 되고 뒤에도 뭐 해야 되고 번쩍번쩍 페달에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왜 안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자전거가 한 10%, 많으면 15%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버스가 자전거랑 지나갈 때 안전하게 옆으로 지나가야죠. 만약 맞은편에 차가 오면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자전거 옆으로 지나갈 때는 앞 뒷부분 아니라 옆으로도 자전거 휘청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선고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 다만 저기 저 자전거 도로 있으면 그리 가지 그랬어요 라면서 불박차한테, 자전거한테 한 10 내지 20%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자전거에 잘못이 있다면 왜 이쪽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리 가지 왜 이리 안 갔어 하는 측면에서 10 내지 20. 많이 보면 20. 네, 10에서 20 사이. 100대 0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통행해야 되죠. 예. 하여야 한다. 근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걸 어겼을 때 뭐 어디 징역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권장사항이에요. 사람도 차도와 보행자, 보도와 차도가 있으면은 보도로 가야 된다. 근데 차도로 걸어가잖아요. 물론 과실이 잡힐 뿐이죠.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부터 통행해야 된다.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을 우측 가장자리 이거랑 길 가장자리 구역이랑 같은 거예요. 예, 인도가 없을 때는 차도 끝에 흰색 선이요. 그 바깥에를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해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서요. 안전거리는 앞차에 대한 안전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차는 앞차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멈출 수 있도록 안전거리 필요하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된다. 앞에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에 주의해야 된다. 그 옆을 지날 때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앞에 자전거가 있으면 옆으로도 자전거가 놀라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돼요. 안전거리를 앞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는 길 오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길 오른쪽으로 우측 가장자리로 클릭해야 돼요. 느리게 가니까.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로 가니까 다른 차가 지날 때 자전거 옆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버스가 바짝 붙었어요. 더 유지했어야 돼, 더. 그리고 자전거한테 빵 해서 자전거가 옆으로 바짝 비쳤을 때 그때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안전거리가 필요하고요. 한편 자전거 도로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이렇게 보도블럭 같은 걸 쭉 해놓고 차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전용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그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합니다. 분리대, 경계석 이런 걸로요. 그 다음에 제일 이 문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이것은 자전거에게 차도가 무서우니까 보도로 갈 수 있다 라고 허용해 준 건데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돼요. 보도가 충분히 넓을 때 그 중에 일부를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는 좁은 공간에 반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멋대로 다니도록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요. 자전거를 많이 타라. 그러면서 보행자의 보행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엄청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지 안 올 것 같아요. 예. 유럽처럼 원래부터 자전거 도로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 갑자기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의 내 공간을 엄청 빼앗기고 있죠. 시내뿐만 아니라 저 시골에서도 이렇게 빼앗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이것은 다른 차는 못 가고 좁은 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차로 옆에 좁게 거기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공간이 좁아서 조그만 경차도 못 지나가요. 근데 그런 데로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죠. 네, 그런 건 좀 혼내야 돼요. 지정차로 위반으로. 자전거 우선 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럴 때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고도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 가는 게 안전하다. 차에서 멀리 떨어져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지 않느냐? 그럼 그쪽으로 가라. 좀 느리더라도. 과실은 하지만 거기를 어겼다고 해서 과실이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이요. 자전거 운전하시면서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 자전거 한 대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보도에 자전거 도로도 있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자전거가 있을 때는 자전거를 지나칠 때 충분한 옆으로 공간이 1m도 불안해요.
그리고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줄여서 빨리 가면 자주 팍 넘어집니다.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 어릴 때요. 기차 지나가면 기차 떨어져서 가잖아요. 기차에 그 돌멩이 또 이렇게 그 레일 깔고 밑에 돌멩이 많이 자갈 깔아놨잖아요. 침목 깔아놓고요. 그 자갈 있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자갈 있는 데 가다가요. 기차가 빨리 달리면 푹 빨려 들어갑니다. 김가희 PD 그런 거 알아? 모르지?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차가 없으면 모르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찻길로 다녔어. 기찻길 옆으로. 한 번은 찻길로도 가기도 하고 한 번은 기찻길이 쭉 뻗어 있어서 그럼 가면은 기차 오면 비켜야 돼. 거기 바람이 휙 불어. 그럼 딸려 들어가. 애기들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가 올 때 항상 떨어져야 돼. 특히 지금 만약에 고속 KTX 달리는데 그 옆에 있다가 그거는 그 근처 가면 안 돼. 그건 확 딸려 들어갈 거야 아마. 저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시 딸려 들어가. 무진장 위험해. 그래서 자전거 앞에 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한테 빵 해서 나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과실보다 이번 사고는 버스 과실이 더 큽니다. 많이 큽니다. 버스 과실이 한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항상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그중에서 특히 인도 위로 가는 자전거 도로 거기는 자동차가 안 오잖아요. 대신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얘기 빠르면 빨라서 좋긴 한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